타이칸 포레스입니다. 와, 거의 뭐 911하고 비슷한 느낌인데요. 먼저 타. 왼손 오른손 하면 딱 맞거든요. 그 상태에서 돌렸을 때 팔이 펴지지 않고. 자, 저희 지금 99%로 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주행거리 말씀드렸죠. 실제로 더 까다로운 유럽 기준인 WLTP에서는 최대 463km를 주행 가능하시고요. 이게 국내 인증거리가 289km로 나와 있는데 지금 99%인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주행 가는 거리가 472km로 나와 있어요. 그 사실 국내 인증돼 있는 그 거리 자체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키로수입니다. 서킷이나 이런 데서 정말 계속 쐈을 때 나오는 키로수라고 보시면 그건 돼요. 누가 정한 거예요? 국내 그런 인증하는 기관에서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그게 나오기 전에 이 차를 타봤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포르쉐에서 정한 게 아니라 아, 우리나라에서 아니에요. 한 거예요? 네네네네. 아, 그렇구나. 인증받을 때. 일부러 그런 건데.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네, 일단은 여기 기어 랩은 여기 있고요. 밑으로 내리시면 D레인지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발하실 때는 일단 노멀 모드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꺼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냥 노멀적인 시동을 처음 켰을 때 상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개방감 역시 좋네. 그렇죠. 개방감이 네. 괜찮죠. 일반적으로 그냥 천장이 되어 있으면 이 또 헤드룸 공간이 조금 더 좁아요. 네, 근데 그렇겠네요. 네, 지금 일단 타보셔서 잠깐밖에 안 타봤지만 느껴지는 게 승차감이 괜찮죠. 네, 굉장히 좋고. 엄청 좋죠. 네, 이제 저는 모델 3를 살려고 했을 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시트 포지션이었어요. 바닥에 그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아무리 내려도 계속 이게 다 내린 거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 거예요. 네네, 아시겠죠? 낮은 게 좋죠. 네네네. 얘는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네. 똑같이? 근데 네네. 이렇게 낮게 나와요. 네네네. 똑같이 깔려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 타이칸을 처음 탔을 때 좀 놀랐어요. 뭐야? 이거 배터리 밑에 있는 거 맞아? 여기 밑에다 안 깔아놓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배터리가 저희 바닥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 성능은 서킷 위에서 모셔도 그건 물론 모든 전기차의 이점이긴 합니다만 이 터닝이나 느낌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배터리가 똑같이 하부에 깔려 있고요. 근데도 앞자리도 마찬가지고 뒷자리 바닥 발판 부분에는 배터리를 또 뺐어요. 공간을 마련하려고. 터보도 그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래서 일단 처음에 느낀 게 와, 시트 포지션이 나오네. 이것도 결국에 기술력인가? 라는 생각.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사실 좋아요. 얘는 사실 그게 없잖아요. 자율주행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차량은 이제 ACC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을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하게 갈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퍼포먼스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제가 PWR 했을 때 이 차를 3주 동안 제가 담당을 해서 탔었어요. 서킷 안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레일 타고 가는 것처럼 움직여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분들께서. 자, 공기저항 개수는 0.2이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포르쉐 라인업 중 911에서도 가장 서킷 안에서 빠른 GT3 RS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멀 모드죠? 지금. 네, 지금 노멀 모드고요. 여기서 지금 타이밍이 좋으니까 터치. 제가 런치 변신한다. 한번 쓰게 해드릴게요. 조심만 해주시고 파란불 되시면 브레이크만 떼시면 돼요. 변속됐네요. 네, 변속되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2단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1단과 2단 저속과 고속 항속 기어를 나눠줌으로 있어서 열 효율 관리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2단이 열심히 항속을 하는 동안 1단 기어는 쉴 수 있고요. 그만큼 언제든지 같은 리스폰스로 차량을 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에서 100km까지는 1단 기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2단 기어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0에서 100km 정도 정말 그 순발력이 필요한 그 구간에서는 1단 기어를 사용해서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후륜이잖아. 이제 정속주행 상태가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륜 구동 100%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앞뒤로 모터가 두 개 있는데 뒤쪽 모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앞쪽 모터만 사용해서 배터리를 좀 세이브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회생제동이 타이칸 크게 느껴지지 않나? 그게 또 타이칸의 장점이에요. 이 회생제동의 느낌이 되게 전기 차량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 느낌 자체가. 네. 근데 타이칸에서는 그 느낌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회생제동을 모르고 타신 분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브레이크 느낌 어떠세요? 그냥 좋다고만 말씀을 하세요. 뒷자리도 편하죠. 아니 괜찮아요? 뒷자리는 지금 이거 뭐지? 여기 옆에 이것 네, 때문에 헤드룸 공간 네. 때문에 머리가- 키가 조금 있으시면은 아. 이쪽이 조금 달랑말랑 그런 것이. 머리카락이 다르. 911보다는 낫지 않아요? 911은 못하지 뒤에. 네, 그래서는 못 앉으니까.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게 중심이 낮은 게 그냥 보통 낮은 게 아니고 GT3 RS보다도 무게 중심이 낮아요. 그 정도로 운동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고, 당연히 다른 모든 전기 차량들도 배터리가 하부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타이칸이 왜 자꾸 움직임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무게중심이 낮은 것뿐만 아니고 그동안 포르쉐가 쌓아왔던 그 하체에 대한 기술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면 엔진이 앞뒤로 둘 다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너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여기다가 옵션을 다 넣게 되면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비교할 대상은 911 차량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맞죠. 네. 타보 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천천히 다니고 이제 장거리를 가면서 연비 주행을 하시게 되면, 저 이거 500km 넘게 떠 있는 것도 봤어요. 모든 면에서 포르쉐는 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네. 재원도 그렇게 내놓는 것 같고. 맞아요.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포르쉐는 내놓은 그 마력과 토크가 있으면 네. 다이너 기계에 올리면 정확하게 그 마력이 나와요. 되게 짜게 내놓는 거죠. 근데 이제 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도 마찬가지로 조금 내려가잖아요. 네. 엔진 마력을 내놓기 때문에. 얘는 데일리카로 타기 진짜 좋을 것 같아. 얘는 최고죠. 데일리 부담이 타기. 없을 것 같아. 그쵸. 가격이 좀 부담이긴 해요. 아, 데일리카로. 그래도 이게 주행거리에 대한 좀 부담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스포츠 사운드는 스포츠 플러스에서만 자동으로 켜집니다. 저희는 919 하이브리드라는 이제 르망에서 상당히 우승을 많이 했던 스포츠카가 있는데, 그 스포츠카의 소리를 잘 아시는 스타워즈 팀과 각색을 해서 정말 약간 내가 우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도 직접 느끼실 수 있고요. 마치 안 되는데. 브레이크 좋은데? 네, 브레이크 좋아요. 이거 PS1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텅스텐 브레이크. 휠 업그레이드 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소리 마음에 들어요? 소리가 조금 더 굵었으면 좋겠어. 얇았으면 좋겠어. 이게 실제로 안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잘 들립니다. 이게 정말 만약에 지하 주차장 같은데 천천히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그럼 밖에서 우 소리가 정말 잘 들려요. 후진할 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주행할 때 들립니다. 그건 좋은 것 같아. 주차장 같은데 전기차는 좀 단점이 테슬라는 나도 조용히 가가지고 사람들이 차가 오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맞습니다. 아우 이게 엄청 튀어나와. 911보다 더 튀어나와. 네, 포르쉐 특유의 이 모양, 어깨빵. 승모근이 엄청 올라와 있고. 그렇죠. 어깨빵 그렇죠. 많이 화나 있죠. 양쪽 다 잘 올라와 있어 승모근이. 그래서 사실상 이제 타이칸 차량의 단점이 뭐야? 솔직하게 얘기해줘 라고 했을 때 저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저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충전이에요. 충전을 저는 이제 중간에 20분, 30분도 서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단점이지, 그거 외에는 사실상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뒷자리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나 앉은 키가 좀 작아서 근데 키가 크신 분들은 어쨌든 위에 딱 이게 닿는 느낌이 닿아서 좀 안 좋다고 하시는데 그 외의 분들은 다 좋다고 하셨었어요. 주행 모드 그냥 노말로 한번 놔보세요. 뒷자리 승차. 감사합니다. 이거 서스펜션이 진짜 좋아요. 3챔버 서스펜션이 이미 카이엔이랑 파나메라에서 검증됐던 거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아 뒷자리 너무 편해 지금. 진짜 달라? 방금 저기 지나올 때도. 스포츠 모드일 때랑? 네. 네, 틀리죠. 스포츠 모드일 때조차도 사실 테슬라보다 훨씬 낫고 승차감은 모델 3를 탈 때 좀 불편함이 좀 있거든. 뒷자리에 좀 통통 튀니까 앞에도 튀는데 근데 얘 뒤에 너무 편하다. 스포츠카에서 나올 수 없는 승차감이 맞아요. 귀 아파. 이제 800V 시스템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나오면 네. 5%에서 80%까지 11분이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1분이요? 네. 지금도 사실 정말 빠른 충전기에서 충전하면 5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2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지금 약간 내 입장에서는 이걸 타봤으면 샀을 것 같아. 그냥 차가 없던 상태에서 했으면. 그러면 911 안 하고 이거 할 거야? 911? 그러니까 난 지금 어쨌건 차가 지금 결국 두 대가 생기잖아요. 모델 3랑 모델 X가 있으니까 세컨이야. 거기에서 뭔가 좀 다시 타이칸을 사기에는 조금 활용도가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게 없던 상황에서 뭔가 전기차를 산다 하면은 좀 여유가 있으면 이 차를 샀을 것 같아. 그리고 가끔 애도 뒤에 태워야 되고 데일리카로 타야 되고 뭔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자율주행 안 되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시승을 해보시고 약간 생각을 바꾸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카이엔을 계약했다가 네. 타이칸으로 바꾸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요? 마칸 계약했다가 타이칸으로 바꾸신 분도 계시고, PWRS 할 때는 911 계약 고객이 타이칸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딜러한테 계약을 마칸이랑 해주고. 카이엔은 좀 바꿀 수 있는 게 그쵸, 약간 그쵸. 패밀리카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네. 생각을 하는 건데 맞아요, 사실 맞아요. 뒷자리까지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네네네네. 얘도 탔을 때 좀 괜찮아요. 나름 불편하진 않아 되게 많이. 그래서 차는 타봐야 돼. 재원 보고 까거나 그러면 안 돼. 맞아. 진짜 타보니까 엄청 깠잖아 타이칸. 왜 사는지 알겠어. 맞아요. 이거 정말 타봐야 돼요. 모델 3 포포랑 비교하면 어때? 어느 부분이요? 제로백 제로백? 확실히 돼요? 제로백은 좀 느린 게 좀 확실히 느껴지고 제로 200은 확실히 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100km 넘어가도 좀 처음에 힘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맞아. 변속이 쭉, 돼서 쭉 고속도로에서는 이게 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스트럭터 하면서 이제 저는 정말 많은 차량, 거의 모든 차량을 다 타보거든요. 이 뭐 스포츠카, 슈퍼카를 막론하고 정말 많은 차량들을 되게 많이 타보는데, 네. 실질적으로 사고 싶은 차가 뭐야, 데일리카로 쓰고 싶은 차야, 뭐가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포르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요.